25번째 강의고요. 제목은 초스피드 11로 나눈 나머지 계산. 초스피드라네요. 초스피드. 그냥 스피드도 아니고 초스피드. 네, 되게 옛날식 느낌이긴 해요. 그죠? 이 제목 누가 정했지? 아무튼 초스피드. 초스피드.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구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구로 나눈 나머지 뭐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네. 각 자리 음, 수의 합을 음. 계산을 해가지고 음. 구로 나눈 나머지를 구했어요. 그렇죠. 뭐 이제 국어법이라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계속 이렇게 더해서 구로 나눈다 보면은 결국엔 남는 구보다 더 작은 수가 나머지가 된다. 네. 요 방법이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11로 나눈 나머지를 배울 건데 11로 나눈 나머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자리 숫자를 활용하지만 각자리 숫자를 단순히 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자라는 그 나머지 저번 시간에 배웠죠. 네. 모자라는 수. 몇씩 몫을 몇으로 잡았을 때 얼마가 모자라는지 그걸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11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모자란 나머지 뭐 기억나세요 혹시? 아, 네. 모자란 나머지. 나머지랑 모자라는 나머지와 음. 합치면 나누는 수와 같다. 역시 뭐 네. 네,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 보면은 자, 일단은 먼저 조금씩 이제 수를 커지게 하면서 일종의 우리가 원리를 찾아볼 건데 먼저는 간단하게 한 자릿수를 나눠 볼게요. 한 자릿수를 11로 나누면은 뭐 어려울 거 없죠. 네. 다 11보다 작은 수니까 몫은 0이에요. 몫은 0이고 나머지는 1, 2, 3, 4 원래 수랑 똑같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9까지는 그렇게 되고 이제 10이 됐을 때는 10이 되는데 실제 이 10이 됐을 때는 우리가 10이 나머지가 된다는 뜻과 사실은 하나가 모자란다는 거는 똑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10 나누기 11은 몫이 1이고 모자라는 수가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네. 있겠죠. 그래서 10부터는 10이랑 이런 두 자릿수 몇십은 전부 이렇게 모자라는 나머지로 표시를 해봤어요.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모자라는 나머지를 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었죠. 네, 네. 그 방식으로 해서 10을 11로 나누면은 몫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가 모자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20을 11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22여야 되니까 네. 몫이 2가 되려면 2가 모자라네요. 그쵸. 20을 갖다가 몫이 2가 되려면 곱해서 11 곱하기 2는 20이니까 22가 되려면 2가 모자라요. 네. 같은 방식으로 30일 때는 3이 모자라고 또 올라가서 네. 90일 때는 9가 모자랍니다. 아. 즉 모자라는 수는 이 11로 나눴을 때 모자라는 수는 이 10의 자리의 숫자와 똑같다는 거죠. 그랬을 때 또 이제 100으로 나누면은 우리가 또 100을 11로 나누면은 마찬가지로 1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다시 100을 보면서 이 세 자릿수 넘어가 볼게요. 자, 100일 때는 이제 10이 모자라는 상황은 우리가 1이 남는 상황과 똑같죠. 그랬을 때 100을 11로 나누면은 뭐 이거는 몫이 간단하니까 몫이 얼마죠? 9. 9죠? 9면 99가 되고 남는 수는 나머지는 1이 되죠. 그 다음에 200일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몫이 2배가 되고 나머지도 2배가 돼서 몫이 99의 2배가 된 어떤 값이 될 거고 이렇게 커질 거고 나머지도 1, 2, 3, 4, 5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1의 자리를 11로 한 자릿수를 11로 나눈 나머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나머지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여기는 또 잘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 네. 그럼 또 마찬가지로 1000일 때는 또 10이 되죠. 네. 그럼 또 10이 된다는 말은 1이 모자란 상황이 다시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네. 그럼 1이 모자란 상황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이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에서 네. 끝낼게요. 자, 4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1000은 아까 봤을 때 10이 남는 상황에서 1이 모자라요. 네. 그럼 2000일 때는 또 마찬가지로 2가 모자라겠죠. 3000일 때 3이 모자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9000일 때는 9가 모자라는 규칙으로 가서 자, 길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1, 2, 3, 그 다음에 한 자릿수, 그 다음에 몇백이라고 할 수 있는 100, 200, 300은 11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남는 나머지. 남는 나머지가 되죠. 즉 이렇게 그 원래 자릿수랑 똑같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10, 20, 30 그다음에 1000, 20, 30, 3000, 1000, 2000, 3000과 같은 이 두 자릿수, 네 자릿수는 11로 나눈 나머지가 모자라는 네. 수가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수들을 갖다가 네. 했을 때 그 11로 나눈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건 우리가 5자리로 갔을 때는 또 다시 또 남는 나머지가 되고 6자리로 됐을 땐 또 모자란 나머지가 네. 돼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이런 그걸 추출해낼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요 방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선생님께서 쓰고 계신데 이렇게 되는 거죠. 1, 10, 100, 1000. 우리가 이제 한 숫자로 나타내지 이제 한 자릿수, 두 자릿수, 그러니까 1, 몇십, 몇백, 몇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11로 나눴을 때는 각각 나머지가 어떻게 되고 하나는 나머지가 되고 번갈아 가면서 모자라는 수가 되고 나머지가 되고 모자라는 수가 되고 이 규칙으로 간단한 걸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걸 이제 정리를 한 상태에서 한번 실제 나머지랑 구해 볼게요. 자, 그럼 2376이라는 네 자릿수를 제시를 했습니다. 2376을 아까 우리가 몇천, 몇백, 몇십, 그 다음에 1, 이렇게 이걸 11로 나눈 나머지를 각 배워봤으니까 이렇게 4개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2000을 11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나머지는 1000의 자리니까 모자라는 나머지. 그렇죠. 모자란 나머지가 2가 되죠. 그 다음에 300일 때는 남는 나머지. 남는 나머지 3. 남습니다. 그렇죠. 70일 때는 7이 모자라요. 그렇죠. 7이 모자라죠. 10의 자리니까. 6일 때는 뭐 이건 간단하니까 남습니다. 6이 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를 다 더한 수를 갖다가 11로 나눌 때는 6하고 3만큼 남고 2랑 7만큼 모자라죠. 네. 그럼 6하고 3을 더하면 9고 2랑 7만큼 더하면 9니까 9가 모자라면서 9가 남는 상황이에요. 네. 즉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0이 돼요. 모자라고 남는 게 없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2376을 11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는 뜻이죠? 0이 되고 그렇죠. 이 나누어 말은 떨어집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네. 뜻이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지금 아까 1100 이렇게 11 이렇게 4개로 나누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셌을 때 홀수 번째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짝수 번째 자리를 나눠서 이 짝수 번째 자리는 짝수 번째 자리까지 더하고 홀수 번째 자리는 홀수 번째 자리까지 더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차를 11로 나눈 나머지가 결국에는 이 수를 11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11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번엔 다섯 자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요건 한번 요걸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죠. 네. 자, 만에서 11을 나누면은 남는 나머지인가요? 모자란 나머지인가요? 홀수 번째인 거죠? 네, 그러면은 남는 나머지요. 그렇죠. 1이 되고 얘는 모자란 나머지 2, 그다음 얘는 남는 나머지 네, 3, 그다음 얘는 모자란 나머지 4. 얘는 남는 나머지 5가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일단 남는 걸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네. 남는 거는 1 더하기 3 더하기 5예요. 그죠? 남는 거. 모자라는 거는 2 더하기 4죠. 그러면은 남는 게 지금 9개, 모자라는 게 6개니까 결국에는 몇 개가 남게 되죠? 3개가 남아요. 3개가 남게 되죠. 여기서 이걸 뺀 이렇게 3개가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3개가 남으니까 결국 나머지는 3이란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정리해 주셨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남는 거 그냥 쓰고 모자라는 거 가로로 써서 실제로 이 모자라는 거는 나중에 이거는 이것끼리 더하고 얘네는 얘네끼리 더해서 그 차를 갖다가 이용해 주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방식으로 해서 한번 연습 문제 2개를 풀어볼게요, 선생님께서. 네. 이번엔 나머지를 구해야 되니까요. 지금까지 계속 나머지를 구했죠. 네. 11을 나는 일단 몫은 생각하지 않고 나머지만. 네. 무슨 구하기 네. 어려워요. 네. 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홀수 번째 자리는 남는 나머지니까요. 네. 3 더하기 모자란 나머지가 없네요. 네. 그래서 16이 됩니다. 네, 그렇죠. 11로 나눴는데 16이 나머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16을 11로 나누면 나머지가 5가 되겠네요. 그렇죠. 몫이 원래 네. 것보다 1이 더 커지고 5가 되겠죠. 네. 자, 두 번째도 풀어볼까요?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홀수 번째 남는 거, 모자라는 거, 모자라는 거, 남는 거. 0을 빼고 썼더니 헷갈리네요. 네. 이걸 계산을 하면 18, 3, 15가 모자라요. 그래서 15가 모자라죠. 15가 모자란다는 말은요. 네. 결국에는 11을 또 빼주면 4가 모자라거든요.
그쵸. 그럼 이렇게 4가 모자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나머지를 구해야 되니까 4가 모자라는 거는 4가 모자란다는 그쵸? 건요 7이 남는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그쵸. 이게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죠 지금. 네. 그 먼저 15가 모자란다는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11로 나눠줘야 되는데 15개가 모자란다는 말은 우리가 11로 하니까는 그 뭐 한번 제가 그림으로 한 번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려볼게요. 이렇게 11개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를 두 줄만 그려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두 줄만 그렸을 때 여기서 15개가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15개니까 여기 11개가 있고 요만큼이 모자란다는 거죠. 요만큼이 모자라요. 네. 그럼 몇 개가 남는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남는다는 거죠. 아까 선생님께서 12를 빼주셨는데 그 과정은 그냥 2줄을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2줄을 네. 빼고 15개가 모자라는 거는 4개가 모자란 것 같아. 4개가 모자란다는 거는 7개가 남는 것과 같아.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거 이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남는 나머지가 나왔을 때는 가장 그 수보다 큰 11의 배수에서 그 수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15니까 15보다 큰 가장 가까운 11의 배수는 22죠. 22에서 15를 빼주시면은 바로 남는 나머지는 7이 나오죠. 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11 나머지가 빠르게 11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오늘 시간은 어땠나요, 선생님? 저는 생각보다 이게 원리를 알게 되니까 좀 더 재밌고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뭐 많이 쉬워졌으면 좋겠고요. 실제 우리가 네. 10의 배수 판정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그 초등에서는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이걸 초등에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는데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는 나머지 모자란 나머지를 표현을 하면은 그거 자체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11 이제 나누는 수가 11일 때는 나머지는 최소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 어쨌든 나누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다른 걸 또 배워볼게요. 네.